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10년 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기준만 전해드립니다. 특히 노후는 준비를 안 한 사람보다 잘못 준비한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할 기준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시간을 죽입니다. 카톡은 오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노후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퇴직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 안 하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자식만 잘 되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밝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급격하게 무너지는지 그 차이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부터 떠올립니다. 연금, 부동산, 예금, 보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이 없는 노후보다 더 위험한 건 쓸 이유가 없는 노후입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왔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운 노후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됐습니다. 회사 안 가도 됐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점심 먹고 TV를 봅니다.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처음엔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운동도 안 하게 됐습니다. 친구 연락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사회활동이 끊기는 순간 건강도 같이 무너집니다. 걷는 양이 줄어듭니다. 말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웃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냉장고 반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새벽까지 휴대폰만 봅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쉬어야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일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한 일과 움직임이 사람을 살립니다. 실제로 70이 넘어서도 밝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움직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늙는 사람들은 특징이 똑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선택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71세 이정자 씨는 남편 퇴직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도 멉니다. 버스도 불편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넓은 집인데 실제 쓰는 공간은 거실과 방 하나뿐입니다. TV 소리만 계속 납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 아니면 연락이 없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없는 곳에서 늙고 있었구나. 사람은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관계를 놓치면서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돈 계산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는 관계와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 만나며 사는 분들은 오래 버팁니다. 반대로 돈은 있는데 혼자 고립되면 빨리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걸 젊을 때는 실감 못합니다. 회사 다니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말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반대로 됩니다. 시간이 남아돕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TV만 봅니다. 유튜브만 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몸은 점점 굳습니다. 생각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소비하는 사람은 빨리 늙고 하루를 사용하는 사람은 늦게 늙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긴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당장 큰일은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미룹니다. 운동도 내일부터, 돈 관리도 다음 달부터, 인간관계도 나중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옵니다. 몸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끊깁니다. 일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작아집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중심으로 노후를 살아갑니다. 자식 연락 기다립니다. 손주 사진 기다립니다. 명절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자기 삶이 사라집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면 결국 남는 건 허탈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65세 박정호 씨는 퇴직 후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먹고 TV, 점심 먹고 낮잠, 저녁 먹고 술.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체중이 11kg 늘었습니다. 혈압약이 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사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주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진 찍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살아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기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 무조건 걸으십시오. 비가 와도 걷고 귀찮아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안 걸으면 70 이후 병원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주일 2번 이상 사람을 만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동네 모임도 좋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TV만 보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TV는 시간을 없애지만 삶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의 일을 만드십시오. 큰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역할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 의존 구조를 줄이십시오. 생활비도, 감정도, 외로움도, 모든 걸 자녀에게 기대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 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넓은 집 하나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방 하나입니다. 관리도 힘듭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계단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못 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못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과 생활 편의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다 미래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10년 뒤를 완전히 바꿉니다. 앞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멈춘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안 움직이는 사람,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70이 넘어도 계속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합니다. 스마트폰 배웁니다. 유튜브 합니다. 새로운 장소 갑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노후는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결정합니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놓치면 고립됩니다. 삶의 역할을 잃으면 의욕도 사라집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반복하는 습관이 10년 뒤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걸을지 말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TV만 볼지, 오늘 새로운 걸 시작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미래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